여름철에는 아무래도 땀을 좀 더 많이 흘리게 되기 때문에 영유아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땀띠가 발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네, 여름철 불청객 땀띠 치료와 예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대 안산병원 피부과 유화정 교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흔히 이 땀띠 하면요, 이 피부의 발진이 빨갛게 일어나는 증상부터 생각이 나는데요. 이 땀띠란 정확히 무엇이고 왜 발생하는 건가요? 네, 땀띠는 땀이 피부로 분비되는 도중에 땀관이 막혀서 땀이 배출되지 못하고 축적되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 더운 환경에서 땀의 분비는 많아졌는데 땀구멍이 막혀서 쌓인 땀으로 염증이나 발진, 물집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막히는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생긴 모양이 달라져서 수정땀띠, 적색땀띠, 깊은 땀띠 등으로 분류가 됩니다. 피부 표면 쪽에 땀샘이 막혔을 때 수정땀띠라고 하고요. 표피 하부에서 땀샘이 막혔을 때 적색땀띠, 더 깊게 표피, 진피 경계부에 땀샘이 막혔을 때 깊은 땀띠라고 말을 합니다. 수정땀띠의 경우는 투명한 물집 형태로 보이고 대부분 치료 없이 호전이 되지만 적색땀띠나 깊은 땀띠는 가려움증 등 증상이 동반되거나 2차 감염이나 인푸절들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색땀띠나 깊은 땀띠의 경우 더욱 주의가 필요하고 증상에 따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일부 땀띠는 2차 감염의 우려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이 땀띠가 심해지면 어떤 질환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이제 적색땀띠의 경우 이제 고름 물집이 같이 잡히기도 하고요. 사타구니나 이제 겨드랑이 인푸절이 같이 커지기도 합니다. 또 심한 가려움증을 동반해서 계속 긁다 보면 2차적인 감염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땀띠 하면은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었는데 긁다가 2차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니까 조금 더 경각심이 생기는데요. 근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걸 보니까 땀띠 환자의 한 67% 정도가 10대다라는 발표도 있더라고요. 이런 어린아이에게서 땀띠가 발생하는 이유가 딱히 있을까요? 네, 영유아 시기에 아무래도 땀샘이 완전한 기능을 하지 못해서 잘 막히기도 하고 피부 표면 이제 그 흘리는 땀의 양이 성인보다 훨씬 많아서 쉽게 땀띠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영유아 시기에는 본인이 덥다고 환경을 조절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변에서 환경을 시원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보통 이제 땀띠가 어린아이들에게 많이 생긴다고 하기는 하지만 성인이 돼서도 땀띠를 경험하는 사람도 꽤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어떤 경우죠? 네, 아무래도 생활 습관하고 연관이 있는데요. 최근에 너무 달라붙는 스키니진이라든지 땀 흡수가 잘 되지 않고 통풍이 안 되는 옷 등의 생활 습관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생활 습관만 잘 교정해도 땀띠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좀 헐렁하고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으시고 시원한 환경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짧은 시간에 땀을 과다하게 흘리는 운동을 즐겨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땀띠의 발생에 한몫하게 됩니다. 네, 어린 아이들뿐 아니라 성인들도 땀띠 예방을 하려면 평소 생활 습관을 좀 더 신경 쓰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이 앞서 자료 화면에도 나왔는데 땀띠 하면 이 피부가 빨갛게 변하는 게 제일 먼저 생각이 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두드러기, 아토피와 좀 비슷해 보이는데 이걸 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네, 아토피의 경우는 땀을 많이 흘릴 경우 나빠질 수는 있지만 더운 환경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어려서부터 피부염 증상이 위치를 바꿔가면서 있다든지 만성적으로 끌어온 피부 문제라면 아토피 피부염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땀 분비가 많은 여름철에만 일시적으로 생긴 문제라면 땀띠를 더 고려해 봐야 하고요. 또 땀띠의 경우는 땀을 많이 흘리는 부위에 국한적으로 생기고 수정땀띠의 경우는 맑은 물집 형태, 적색땀띠인 경우 빨간 구진 형태로 이렇게 특징적인 모습을 띠기 때문에 그런 모습에서 아토피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땀띠가 나면 파우더를 바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는 그랬던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렇게 파우더가 좋지 않을 수가 있다고요? 네, 예전부터 파우더를 아기한테 굉장히 많이 사용해 오셨는데요. 파우더의 경우는 땀관을 막아서 피부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사타구니처럼 피부가 접치는 부위에 땀이 많이 난 상태에서 파우더를 바르면 오히려 세균이 증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소금물로 땀띠를 소독하면 좋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오이즙, 오이 마사지 같은 걸 하면 좋다는 속설들도 있거든요. 소금물 소독, 오이, 또 알로에 마사지 이게 정말 땀띠에 좋기는 한가요?
네, 이제 땀에 들어있는 염분에 의해서 자극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소금물은 좋은 방법이 아니고요. 또 오이즙, 오이 마사지, 알로에가 진정 효과가 있긴 하지만 어떤 경우는 이런 성분에 또 알레르기를 보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려움증 등 이제 증상이 심한 분이라면 이런 민간요법보다는 먼저 병원을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아직 검증이 확실하게 되지 않은 민간요법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좀 증상이 심하면 바로 진료를 받는 게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근데 또 비누로 씻는 게 오히려 땀띠에 나쁘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땀띠가 생긴 피부는 어떻게 씻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까요? 네, 이제 땀띠가 습하거나 더운 환경 말고도 과다한 비누 사용이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피부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비누 없이 물로만 씻는 것이 좋고요. 땀을 흘린 경우 자주 씻고 시원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통 이제 현대에서는 비누로 씻는 게 일반적인데 비누도 안 좋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난처한 느낌도 좀 들긴 하는데요. 그렇다면 땀띠가 발생했을 때 올바른 피부 관리법 어떤 게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일단 시원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선풍기나 냉방기구들을 잘 활용하시고요. 땀을 많이 흘리는 경우 땀만 식히지 말고 바로바로 샤워하는 것이 좋습니다. 샤워 후에는 보습제를 잘 발라야지 이제 가려움증을 더 낮출 수 있고요. 비타민 C가 피부 기능을 정상화시켜서 땀띠가 빨리 회복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신선한 과일이나 야채 같은 것을 많이 섭취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하지만 증상이 심할 때는 항히스타민제나 항생제 처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병원을 찾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보습제 그리고 비타민C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여름에는 습하고 덥다 보니까 땀띠가 잘 나기 쉬운데요. 여름철에 평소에 땀띠가 나지 않게 피부 관리하는 방법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요즘같이 더울 때는 한낮에 외출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제일 좋고요. 통풍이 잘 되는 옷이나 옷을 입으시고 꽉 끼는 옷이나 이제 속옷은 피하시고 실내 온도를 25도에서 27도 사이 정도로 잘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영유아의 경우 속삭에 겉삭에서 너무 덮어주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통풍이 잘 되도록 오픈해 주고요. 또 땀을 많이 흘린 경우 땀만 말리지 말고 물로 잘 씻어 주어야지 땀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시원한 소재 옷 그리고 위생관리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 안산병원 피부과 유화정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땀띠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 중 하나가 바로 군 장병들입니다. 네. 훈련도 많이 하고 일도 많이 하기 때문에 땀을 많이 흘리는데 아무래도 이제 군 장병들은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또 활동에도 제약이 있어서 땀띠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휘관들이나 가족들이 신경을 좀 많이 써줬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이 땀띠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던 부분, 또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도 많았던 것 같은데요. 이 정확한 정보를 잘 알고 실천해서 이 소중한 피부 건강하게 지켜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